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양극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발표하자마자 그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금리라고 하면 2년 이하 채권을 말하는데 2년 이하 채권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일반적으로 장기는 7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5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만, 지금 주로 거래되는 것이 이제 그 7년 이상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 10년, 20년짜리를 장기 금리라 하는데, 그 장기 금리는 오히려 또 하락, 그러니까 장기채 가격은 상승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는 물가와 경기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물가가 안정될 것 같으면 장기 금리는 하락하지요. 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또 그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그 하락하는 것은 이제 물가 안정에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배팅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년 3월 이후에는 그 물가 안정에 배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는 그래 좋지 않을 거라는 것도 또 반영하고 있죠. 경기가 좋으면 또 그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그 10년물 장기채에서 내년 3월 이후 물가 안정과 경기도 그렇게 만큼 기대에 미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것만으로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그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 요즘 애플, 테슬라, 그리고 화이자는 이제 코로나 수혜 중이니까 이 뭐 큰 주식 중에서는 영향력, 쉽게 하면 지수 영향력이 큰 주식 중에서는 이제 3개 정도만 주가가 올랐어요. 특히 이제 애플이 많이 올랐는데, 애플이 이제 많이 올란 것을 두고 뭐 해석은 분분한데,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11월 30일이니까 어제까 미국 날짜로는 윈도우 드레싱 한 거 아니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펀드 아니면 ETF 상품에 애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 이후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그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수 개념으로. 지수 개념으로 이제 10월 말 주가와 11월 말 주가가 뭐 거의 변동이 그래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 입장, 그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그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특히 ETF 상품이나 지수 연동 상품을 운용하는 펀드 입장에서 수익률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좋은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또 장기적으로 뭐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가치주인 애플, 또 성장주인 애플, 또 성장성이 뭐 거의 확실한 테슬라, 이 두 개와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주, 또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자 주식이 상승하고 나머지 약 한 90%는 하락을 했죠. 90 한 2, 3%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금리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 유가가 이제 비축유 방출하기도 전에 67달러대로 그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물가 향방을 알 수 있는 게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내리면 도매 물가도 또 낮아지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유가 하락도 그 금리, 장기 금리 하락에 그 영향을 줬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지금 현상은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 이후에 테이퍼링을 이제 조기에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테이퍼링이 채권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사주는 걸 그만두겠다 하니까 채권 가격 변화는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 빠지는 거는 해석이 이제 분분할 수 있는데, 그저께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하고, 그 다음날 오르니까 또 별가 아니다 하고 올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 빠지니까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 그건 테이퍼링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조기 테이퍼링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도 주가는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과 관련해가 코로나로 엮거나 아니면 테이퍼링과 엮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물가가 안정되니까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다 하면 이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될 것 같으니 조정 한번 시키자.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조정을 시키기에 적당한 타이밍인데 정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조정을 시킨다 하면 그 투자자들한테 요거도 먹으니까 결국은 그 핑계를 코로나에서 찾고 테이퍼링에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테이퍼링을 계기로 또 연준 의장의 의지 또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가 안정 자체가 상장기업 영업 실적 어떻게 보면 악하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미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2019년 대비 50% 정도 상승한 것은 그 물가 상승이 가장 큰 그 공로자다. 그런데 물가 안정 의지를 연준과 그 바이든 정부가 보이니까 기대 수익이 낮는 거죠. 영업 실적이 이제 예상 실적이 낮아지니까 주가 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유가는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4주 연속 재고가 증가하고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5주 연속 그 재고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의미하는 바 크거든요.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석유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재고는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5주 연속. 그러니까 이게 유가 하락 요인이다. 그러면 그 골드만삭스와 JP 모가는 왜 자꾸 100달러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가지요, 여러분들.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게 오랫동안 원자재와 석유 시장의 투기권으로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요. 10년 정도. 그런데 이제 그 골드만삭스와 JP 모간이 유가 조작을 한 집단이에요. 누구 돈으로? 그 석유 재벌 돈으로. 쉽게 하면 석유 메이저 5대 석유 회사 돈으로 골드만삭스가 그 돈을 가지고 유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죠. 유가 상승을 유도 안 해주면 그 돈이 빠져나가지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유가 상승 쪽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골드만삭스와 JP 모가는 그 석유 생산 업체와 같이 석유 시장 이해관계자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JP 모간에서 하는 얘기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가 들어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정보도 그런 것을 감안해갖고 해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가 이제 주식시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유가 안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석유 관련 주식, 그러니까 정유지라든지 석유 생산 기업, 그죠? 그런 기업 주가 빠져요. 근데 원래는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들 관련 기업 주가가 상당히 이제 올랐을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내리면 빠져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안정되면 나머지 도매 물가도 안정돼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증가시키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
그 패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이 얘기하는 그 주가 하락 요인은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제가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그냥 테이퍼링이나 코로나를 가지고 조정 배경으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근본적으로 물가 안정 자체, 유가 안정 자체, 그 자체가 주가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드니까. 주가 결정 원리가 매출액과 영업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에 비춰 볼 때 물가 안정은 주가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은 적당한 물가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물가가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정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그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연목구어라고 했잖아요. 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의 진짜는 얘기 안 하고 그 나뭇가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은 조정폭이 좀 확대될 수 있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그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시장에 대응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튼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